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절세 설계 컨설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정관 조문별 진단에서 목적사항까지 봤고요. 오늘은 공고 방법,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, 그다음에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, 요 조항 관련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공고 방법은 교재 파트 3이고요. 교재 197페이지 있습니다. 자, 공고 방법은 간단하니까 그냥 요 밑에 내용만 한번 좀 보고 갈게요. 자, 회사가 공시하는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되는데, 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, 다만 회사가 그 공고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, 흔히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,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예외인 거죠. 원칙은 일간신문 등에 하게 돼 있는데 정관에 정하면 홈페이지에다 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, 또 인터넷 시대고 하니까요.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하는 것보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해두고,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공고하는 게 뭐 부적절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일간신문 등이 하는 형태로 정하는 게 현대의 어떤 그 추세에 맞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홈페이지 한다라고 정할 때는 그 웹사이트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회사가 혹시 뭐 홈페이지가 없다고 하면 미리 그 도메인닷컴 이런 데 가가지고 그 회사 도메인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주소를 표기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, 자,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하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예요. 그러니까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총수는 이미 정해져 있겠죠. 달라질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새로 이제 뭐 설립하는 그런 법인이라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정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요 부분은 4번은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예요. 총수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금 규모를 얼마로 할지가 먼저 결정이 되면 주당 액면 5천원짜리일지 만원짜리일지를 결정해가지고 이 총수가 정해지겠죠. 자, 그리고 이 마번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란 뭐냐면, 자, 이거는 설립할 때 몇 주 발행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앞으로, 그러니까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수 포함해가지고 회사가 앞으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요거를 컨설팅 하실 때는 수권 주식 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과거 상법에서는 요 총수,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총 발행할 주식 총수가 예를 들면 뭐 1억 주였다라고 하면 수권 주식 수라는 개념이 뭐냐면, 총 발행할 주식 총수를 1억 주로 정했다 그러면 설립할 때 그거의 4분의 1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됐었어요. 그러니까 1억 주를 총수로 정한다 그러면 설립할 때 2,500만 주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사실은 요게 먼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. 설립할 때 뭐 자금 여유가 뭐 1억이 있다고 그러면 1억으로 자본금을 결정할 테고, 뭐 5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5천만 원으로 일단 자본금을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자본금을 1억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액면이 이제 얼마에 따라서 이제 주식수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. 이제 그 액면을 나눠 가지고 요 주식수는 이제 정하면 되는 거고요. 만 원짜리였다 그러면 만주 하면 1억 원 자본금 1억이 되는 거겠죠. 자, 그럴 때 이거를 이렇게 만주로 정하게 되면 과거 수권 주식수 개념에서 보면 발행할 주식 총수는 설립할 때 하는 거의 4배. 그러니까 4만 주가 발행할 주식 총수여야 됐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요 수권 주식수라는 요 개념이, 수권 자본주의 제도는 요 개념이 2011년 4월 14일 날 삭제돼 가지고 지금은 수권 주식수 개념 자체가 지금은 상법에서 다 폐지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설립할 때 몇 주를 발행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발행할 주식 총수는 뭐 1억 주로 정해도 되고, 뭐 3억 주로 정해도 되고, 1,000만 주로 정해도 되고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걸 정하시면 되는데, 지금도 보면 그 최근에 설립된 법인인데도 보면 설립할 때 2만 주고 발행 주식 총수는 거의 4배인 8만 주이고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이거를 넉넉하게 정하는 게
바람직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정관 변경에 관련된 컨설팅을 수행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다가 뭐 회사 이름만 바꾸거나 현황을 바꿔 가지고 정관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재에 소개되는 이런 조항 정도는 이건 왜냐하면 정관은 회사의 가장 어떤 상단에 있는 자치 법규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가 지켜야 될 그런 내부 어떤 자치 법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정의 주체는 컨설팅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회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이런 상법의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이 총수를 몇 주로 할지를 회사가 결정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을 짜가게 되면 그냥 예를 들면 1,000만 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을 짜갔다 그러면 회사가 뭐 결정할 이유도 없고 그냥 1,000만 주로 그냥 정관이 등기가 돼버리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수권 자본주의제도를 설명을 하고 이제 그게 폐지가 돼서 설립할 때 몇 주를 발행하든지 간에 이 발행 주택의 총수는 뭐 넉넉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이제 그러면 뭐 대표님이 묻겠죠. 뭐 몇 주로 하는 게 좋겠느냐? 뭐 다른 회사는 뭐 보통 몇 주로 하느냐? 뭐 그러면 뭐 지금 뭐 설립할 때 자본금 1억이어서 액면 10,000원이면 10,000주이기 때문에 뭐 한 1,000만 주 정도면 뭐 넉넉할 겁니다.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정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대표님이 그래? 그럼 우리는 3,000만 주로 할게. 라고 이제 회사가 결정을 하겠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안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최종 내용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. 자, 어쨌든 이거는 1,000만 주 정도 하면 사실은 뭐 넉넉하겠죠. 그래서 1억 주로 하든 뭐 1,000만 주로 하든 뭐 3,000만 주로 하든 적절한 수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.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뭐 넉넉지 않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회사가 이제 증자를 하려고 그럴 때 발행주식 총수가 그에 못 미치네라고 하면 뭐 정관 변경을 한 다음에 유상 증자를 하거나 이제 그래도 되기는 되죠. 근데 이제 미리 좀 넉넉하게 정해 놓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부분 뭐죠? 자,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의 총수입니다. 이거는 이제 자본금 규모를 먼저 결정해야 되죠.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한 1억 정도 돼서 1억짜리 자본금을 설립한다. 이제 그러면 총수를 10,000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액면 금액은 주당 10,000원이 되겠죠. 10,000원 곱하기 10,000주 하면 자본금 1억이니까요. 자,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요 실무 유의사항입니다. 자,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무사가 인발부 돼가지고 등기 업무를 진행하죠. 이제 그럴 때 우리 이제 법인 설립하는 그 등기소에 이제 제출할 때 서류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잔액 증명서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표자 발기인 그 대표의 개인 통장에 1억이 있는 통장을 은행에서 잔고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또 뭘 제출하냐면 주주명부를 제출합니다. 주주명부를 제출하는데 요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,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자본금으로 설립을 하고 주주도 대표이사가 100%로 주주를 정했다라고 하면 대표 개인 명의 통장에서 잔고증명 발급 받아가지고 주주명부 본인 100% 해가지고 법무사한테 제출하면 그 상태로 법인이 발급돼서 나오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이 설립돼서 등기부부가 나오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다음에 은행에서 이제 법인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그 1억 원의 그 개인 계좌에 있던 금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해가지고 자본금을 납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. 자, 그런데 이제 그런 지분 구조가 아니고 자본금은 1억으로 하는데 지분 구조를 뭐 그 배우자 포함해가지고 자녀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주를 4명으로 정해가지고 25%씩 주주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. 사실은 이런 지분 구조는 설립할 때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이미 뭐 그 업력이 상당히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뭐 증여하거나 이래서 이제 지분 구조 변경을 하는데 뭐 주당 단가가 뭐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 뭐 몇만 원, 몇십만 원 나와가지고 뭐 한 10%, 20%만 뭐 증여를 하려고 그래도 뭐 증여세가 몇천 몇억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실무적으로는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설립할 때는 주식의 가치가 액면 금액일 테고 출자하는 금액이면 액면 금액 그대로일 테니까 25%씩 4명이 주주를 한다고 그러면 2,500만 원씩만 납입하면 되는 거죠. 그 정도
볼륨은 맞출 수도 있을 거고, 그 금액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해가지고 증여서 신고하고 하면 뭐 큰 증여세 부담 없이 그런 지분 구조를 세팅할 수 있을 거예요. 이제 이런 경우에 잔고증명은 대표 개인 통장에 있는 1억 원에 대한 그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잔고증명을 발급을 하고 주주 명부는 25% 주주 4명으로 해가지고 법무사한테 주면 그대로 등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법무사님들이 설립 단계에서 주주가 4명이고 잔고증명이 1억이지만 실제 이 통장에는 1억이 합계에 대한 잔고증명은 발급되지만 주주가 4명이니까 2,500만 원씩 주금 납입된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챙겨주지 않아요. 1억짜리 잔고증명만 필요해요. 법무사님들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야 돼요. 왜냐하면 대표 개인 통장에 있는 1억 돈을 가지고 잔고증명 발급하고 주주 명부만 25 이렇게 가지고 4명으로 나중에 그 법인이 설립이 돼버리면, 자, 주주는 4명으로 돼 있는데 그 주금은 실제 누가 다 낸 거예요? 대표가 혼자 다 낸 거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3명의 주주는 명의신탁 이슈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설립할 때 효율적인 지분구조를 세팅하는 어떤 단계는 설립할 때 가장 좋고요. 지분구조를 뭐 4명으로 하든 3명으로 하든 각각의 지분율이 다르게 이제 어떤 그 설립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각 주금이 개별 주주들 통장에서 뭐 대표 개인 통장이든 나중에 법인이 설립된 후 법인 통장이든 그 금융 흐름이 찍히게끔 금융 흐름을 만드셔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입금한 거래 증빙 같은 거를 따로 보관해 가지고 금고에 잘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요걸 놓치면 나중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명의신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뭐 또 유상증자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명의신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하실 때 이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그 각 주주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주금이 각각 입금되게끔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돈텍스 TV.